네, 반갑습니다. 10월 6일 일요일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종목 진단, 은행주 쪽 한번 알아볼 겁니다. 은행주들, 배당 때문에 준비를 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밸류업 때문에, 주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밸류업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큰 기대감은 없죠? 네, 그런 기대감 아직 갖고 계신 분들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최근에 주가가 정체 상태에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오히려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좀 떨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알아볼 건데, 찬바람이 쌩쌩 불기 시작하는 은행주들, 앞으로 금리 인하까지 떨어지게 되면 더 악재가 될 수도 있는데, 은행주는 근데 이건 있어요.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이 좀 증가한다라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은행의 수입은 줄어든다. 이게 일반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은행주, 오늘 찬바람 불고 있는 은행주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차트 먼저 볼게요. 네, 오늘 은행주는 5종목만 볼 거예요. 하나금융지주 먼저 볼 건데, 지금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종목은 신한지주하고 우리금융지주 2개밖에 없죠. 그리고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그 다음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5종목을 볼 겁니다.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까지 5개를 볼 거고요. 지금 이제 실망감에 의한 주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밸류업이 꼭 그렇게 이렇게 지수가 나왔다고 해서 대단히 뭔가 있는 그런 느낌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거 없잖아 그러면서 실망감이 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요즘에는 은행주들이 전부 다 중간 배당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중간 배당에 대한 부분들 보게 되면 이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기말 때는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또 실망감 있을 수 있고요. 금리 인하, 거기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은행주들이 지금 추세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외국 놈들이야 계속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밸류업 지수 때 올라온 게 그게 전부 답니다. 그게 그냥 끝이에요.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이 일어나는 부분도 별로 없고요. 오히려 지금은 그때 시점보다도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지선으로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저항으로 바뀌게 되면서 약간 둥근 천장형의 모습이 나타나 버리기 시작했죠. 자, 하지만 아직 지지선은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55,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홀딩 하셔도 괜찮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은행주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중장기적으로 약간 방어주적인 성격을 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재미없는 구간을 제법 오랫동안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재수 없으면 주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 매수도 들어오지만 그것과 같이 또 매도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실 만한 부분이 될 겁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근데 조금 더 압박이 좀 크긴 크네요. 네, 매도가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좀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좀 있다.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지지선만 잘 지켜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죠. 네, 은행주의 어떤 밸류업, 진짜 밸류업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55,000원 지지선을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55,000원 이탈하게 되면요, 5만원, 45,000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은행주들이 또 빠질 때는 또 더럽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밸류업 때문에 올라갔는데 기대감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하락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금융지주는 일단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항상 55,000원 지지선을 꼭 살펴보시면서 진행하셔야 되는 거고요. 매수는 은행주들은 지금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데드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서 한 6만 한 2, 3천원대 올라오면은 매수 포인트 가져가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조금 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KB금융 볼게요. KB금융이 사실은 대장이죠. 네, KB금융이 대장인데, 희한하게도 대장이, 네, 빠졌어요. 뭐에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서. 네, 빠져버렸고, 실제로 근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수를 했을 때 매력도가 좀 떨어집니다. 어떤 매력이요? 배당 매력도가. 그래서, 가격이 지금 예전에는 4만원대였기 때문에 배당이 제법 나왔다면 지금은 한 4%대 나오나요? 그러니까 은행주 4%대 배당이면은, 네, 그것도 분기 배당이에요. 나눠서 줘버리기 때문에 기말에 챙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은행주들이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배당액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가지고 연초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꼭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그게 많이 안 빠져요. 배당락이 있긴 있는데 그것까지 많이 안 빠져요. 근데 그것도 주가가 낮아서 배당락이 클 때나 이야기지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는 배당도 이제는 4%밖에 안 주는데 뭐 배당락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자, 요거는 일단 대장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은행의 대장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7만 한 6, 7천원쯤 될 것 같은데요. 네, 고정료 라인대에서 지지선이 있으니까 그 라인대로 횡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은행주들 공통점이 뭐냐면 데드크로스가 나왔다는 거지. 이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고점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이가 조금 나빠질 수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조금 달라요. 뭐 물론 이렇게 데드가 나오고 뭐 이렇게 추이가 낮아진다고 해서 다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향후 실적이 긍정적이다라고 한다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금리 인하라는 게 있고요. 실적이 만약에 주춤거린다거나 좀 아래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버린다면 주가가 네, 멈출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압박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많이 잡아도 75,000원대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보실 분들은 한 7만 6, 7천원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만 5천원, 7만원, 7만 5천원 7만 5천원이 깨지면 일단은 추세에 무너진다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10% 정도 여유 두고 보시고요. 저는 지금은 네, 은행주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사지 않을 것 같고 지금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는 배당 매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한 6만원대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네,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면 배당률이 다시 높아지니까 네,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자리는 배당 매력도 없죠. 추이도 답답하죠. 밸류업 지수에서 빠져도 물론 이제 연말에 다시 재조정 리밸런싱 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 있는데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지지선 유지하면 그냥 홀딩하시면 되겠지만 신규 접근은 굳이 하실 이유가 없겠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빠진 종목 기업은행 볼게요. 기업은행은 안 빠져요. 얘는 기말 배당이거든요. 그래서 배당이 세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당락이 나왔는데 그 가격대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저점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배당금이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죠. 예전에 우리가 10,000원 정도 평당가에서 갖고 있었을 때는 배당금이 거의 10%쯤 나왔죠. 네. 근데 이게 배당금이 한 1,000원쯤 나오니까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한 7%대 배당입니다. 적은 수치 아닙니다. 네, 적은 수치가 아니고 이건 완전 고배당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도 사실 매력적이긴 해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 이제 기말 배당이랑 몰아서 주거든요. 근데 이게 3월달 배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둘러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에 이 자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만약에 얘도 뭐 실적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주워 먹을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게 12,000원 대 아래로 떨어지면은 일단 주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당의 매력이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약간 애매합니다. 네. 물론 이제 배당금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이제 연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그냥 홀딩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계속 유지하시고요. 뭐 나중에 이제 배당금만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 시세 차익이 배당금보다 높게 나왔을 때는 팔아먹고 뭐 재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그냥 갖고 홀딩하시면서 유지하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배당금 받아드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주가 추이가 아래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라면 요거는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매도하는 거 없이요. 그냥 유지하고 있다가 떨어지면 더 사면 되거든요. 네.
떨어지면 더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특히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1,000원대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한테는 높은 배당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말 배당이기 때문에 내년 이게 3, 4월까지 유효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주들은 지금 분기 배당이고 하니까 별 볼 일이 없지만 기업은행은 네, 기말 배당. 그럼 기업은행은 네, 은행도 조그마고 5대 뭐 4대 은행도 아니고 그냥 뭐 그런 거 아닙니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부가 네, 지분을 90% 이상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다른 시중은행과는 비교할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믿고 그냥 가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 떨어지면 네, 더 매수하면 좋다. 근데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은행주의 전체적인 실적이 나빠져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네, 떨어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좀 빠져주면 매수할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지금으로서는 네, 당장 매수를 서두를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네, 매수를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나 아니면 연말 정도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 전에 이제 뭐 금리 인하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냥 주워 먹으면 됩니다. 12,000원 아래쪽부터는 매력적인 가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그때쯤 되면 제가 이야기를 또 해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부터는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입니다. 시단지주요. 근데 밸류업에 포함되는데 왜 떨어져요? 그러게 말입니다. 밸류업에 포함돼서 조금 더 갔던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흐름이 조금 더 KB나 이런 것보다 더 좋았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데드크로스라는 어떤 부분적인 내용까지는 가지 않았고 임박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실제적으로 이제 신한지주의 움직임이 훨씬 더 좋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지지라인 때도 52,000~53,000원대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어가지고요. 어지간하면 밀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외국인 매수 잘 들어오죠. 기관 매수 잘 들어왔고 그래서 은행주 쪽에서는 네, 역시 밸류업 쪽의 움직임들이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요. 5만원대 이상이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조금 더 여유있게 보시면은 이제 48,000원까지도 지지 포인트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근데 48,000원까지 떨어지면 한 15% 까이는 거기 때문에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 조정 포인트는 53,500원, 네, 53,500, 53,000원 보시죠. 53,000원 이탈하게 되면 차익 실현 또는 매도 의견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자, 최종 지지 라인은 한 45,000원까지도 끄떡없다. 네, 그 다음에 5만원 밑으로는 어지간해서는 안 떨어질 것 같다. 이게 이제 지금의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규 매수가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고요.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있겠지만 신규 매수는 필요가 없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시면서 쭉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은행주 쪽에서는 지금 괜찮게 나오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네요. 하나 더 봅시다. 자, 우리 금융지주인데 요거는 근데 또 추세가 나쁘지 않아. 그죠? 요거는 밸류업에 또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죠. 그리고 추세가 우상향. 네,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금융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자꾸 사고가 나. 금융사고가. 이번에도 네, 50억대인가 뭐 또 사고가 있었죠. 얘네들은 뭐 횡령에다가 사고가 있는 게 조금 그다음 뭐 망할 건 아닙니다. 은행이 망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조금 기업의 문화가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금융사고가 좀 많은 은행으로 좀 기억이 되네요. 자, 아무튼 네, 이거는 지금 전고점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전이에요. 전이기 때문에 힘이 좀 더 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밸류업 지수 포함됐잖아요. 배당금은 뭐 그게 뭐 엄청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주가가 올라오지 못한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다른 것보다 좀 덜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것들은 뭐 많이 올랐지만 지금 이건 12,000원대 저점에서 지금 이제 15,000원이니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는 것은 배당금의 수익률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회를 봐서 한번 네, 공략 포인트를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자, 타이밍으로 본다라면 지금 라인대는 14,500원 저점 지지입니다. 그래서 14,500원대에서는 뭐 저점이 더 나오기도 어렵고요. 이 자리 지지가 아주 두껍기 때문에 이 자리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주가 한번 출렁이는 기회가 온다라면 15,000원 아래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최종 지지가 14,500원 정도 되니까 15,000원 아래쪽으로 공략 포인트를 가져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별로 걱정할 거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시면 알아서 잘 해결되는 모양새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그 뭐 가장 큰
큰 매력은 뭐겠습니까? 뭐 그 은행주들이 일단 대체적으로 은행주 매수하시는 분들은 배당 수익률 때문이잖아요. 배당 수익률인데 이것도 지금 분기 배당으로 바뀐 내용이고요. 기말 배당 때 가장 많이 주긴 합니다만 연간 배당률로 치면 지금 약 1,200원 정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5,000원 정도 생각하면 그렇게 적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는 기업은행하고 좀 다르게 나눠버리는 거죠. 네. 배당을 나눠버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네, 기말 때 받아먹는 게 많지 않을까요? 작년 같은 때가 600원대, 네, 640원, 그죠? 분기에 180원씩 주고 640원씩 배당을 줬기 때문에 기말 배당까지 보더라도 기말 배당 640원이면은 네. 글쎄요. 그냥 한 3, 4% 되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나요? 네. 그런 식으로 일단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네, 배당금을 지금 연간 배당금이 1,050원. 네. 내년에는 1,100원 넘는다. 1,200원까지 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000원이 일단 넘었다라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한 7% 이상 수익률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제가 보기엔 기업은행이 제일 나아 보이고요.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뭐 매도할 이유가 없고요. 아래쪽 떨어지게 되면 매수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 대신에 길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냥 홀딩. 네,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요. 15,000원 아래쪽에서는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네, 밸류업 지수에 들어간 게 조금 낫네요. 그죠? 네, 들어가지 않은 것보다는 네, 아무래도 뭐가 되더라도 좀 뭔가 감투를 하나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긴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은행주, 네, 찬바람이 싱싱 불고 있는 은행주들,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조금 더 추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거나 또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 아직 매력적인 부분에 있는 것들은 서서히 매수가 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쪽 지지가 가깝고 그래서 좀 나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다 판단됩니다. 은행주 모두 다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은행주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보험주 섹터는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금리가 낮아질 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주는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은행주는 네, 일단은 지지선 때까지는 한 번씩 버텨보시는 전략들 권장해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럼 저는, 네,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